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이롭게 하는 이로운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는 평행사변형의 뜻, 두 번째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마지막에 오늘도 예제 문제 풀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자,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ABCD라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사각형 ABCD와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해요. 먼저 처음에 대변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마주보는 두 변을 대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또한 이렇게 마주보는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마주보는 두 각을 대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학에서 마주본다 라는 거는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웃하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웃하는 거는 뭐냐? 이웃하는 거는 양옆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A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B와 D가 양옆에 있으니까 각 A와 이웃하는 각은 각 B와 각 D가 이웃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 각 B와 각 D를 제외한 각 C가 각 A의 대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변도 마찬가지 논리로 마주보는 변끼리 대변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평행사변형의 뜻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써져 있네요. 자,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지금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고 있고요. 선분 AB와 선분 DC가 평행하고 있습니다. 선분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변이라는 말을 쓰는 게 조금 더 맞기는 하죠. 도형이니까. 그래서 변끼리 이렇게 평행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두 쌍이 있으면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뜻을 살펴봤으니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살펴봐야 되겠죠. 평행사변형은 여러 개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성질이에요. 평행사변형에서는 서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즉 대변끼리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첫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 ABCD를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때 여기 있는 변 AD와 변 BC가 서로 똑같고요. 그리고 변 AB와 변 CD가 서로 똑같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행사변형의 성질이고요. 평행사변형에서는 서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이런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마주보는 대각끼리 서로 크기가 같게 됩니다. 세 번째 평행사변형의 성질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지금 사각형 ABCD에서 AO 선분과 CO 선분의 길이가 똑같고 BO 선분과 DO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O는 두 대각선의 공통 중점이다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질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삼각형 ABO와 CDO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평행하다 표시를 먼저 써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맞꼭지각으로 각 AOB와 각 COD의 크기가 똑같게 되고요. 그리고 엇각으로 또 크기가 이렇게 똑같게 되는 거고 여기도 엇각으로 크기가 이렇게 똑같게 되겠죠. 자, 그 상황에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에 따라서 마주보는 변끼리 서로 크기가 같아지니까 여기 있는 선분 AB와 선분 DC의 길이가 서로 똑같게 될 거예요. 그럼 삼각형 ABO와 삼각형 CDO를 확인했을 때 AB와 CD가 대응변인데 길이가 똑같으니까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고 양끝각이 세모각과 X각, 세모각과 X각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ASA 합동이다 라고 배웠었죠. 두 삼각형이 합동인 게 밝혀지면 모든 각의 크기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여기 있는 선분 BO의 길이와 선분 OD의 길이도 같아지고 선분 AO의 길이와 선분 OC의 길이도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이 지금 점 O를 기준으로 2등분이 되게 되고 서로 길이가 똑같다 라는 평행사변형의 세 번째 성질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네 번째 성질이에요. 평행사변형에서 서로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A가 있고 각 B가 있는데 이 두 각은 이웃하는 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각 A와 각 B를 합쳐주게 되면 합이 180도가 나온다라는 이런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성질이 나오게 되는지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고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평행사변형의 네 번째 성질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선이 평행하다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렇게 평행한 상황에 한 선이 여기 두 개를 동시에 뚫고 지나가면서 각 A와 각 B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아직 우리는 이 각 A와 각 B의 합이 180도인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두 선분을 뚫고 지나가는
또 다른 하나의 선분을 선생님이 그려줄 건데, 그때 여기 있는 선분이 두 평행선과 둘 다 수직으로 만나면서 지나가는 그런 선분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고요.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360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90도, 여기 있는 90도 합쳐주게 되면 180도가 나와주게 되고요. 자, 이 180도와 여기 있는 각 A, 각 B를 합쳐주게 되면 사각형 내각의 총합인 360도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이때 180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A 더하기 B가 180이다 라고 A 더하기 B의 값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A 더하기 B는 여기 있는 선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으니까 똑같이 우측에 있는 각, 동측에 있는 각이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평행선 내부에 있는 두 각이니까 동측 내각이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동측 내각인 각 A와 각 B의 합이 이렇게 180도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때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어떤 쪽으로 보든 간에 평행선 내부에 있는 동측 내각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웃한 두 각의 합이 동측 내각의 성질과 맞물려서 항상 180도가 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네 가지 성질 다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평행사변형의 조건은 사실 뭐가 선행되고 후행되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는 이 친구가 평행사변형인지 몰라요. 근데 앞서 설명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약에 이 사각형이 갖고 있다면 아,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건 1.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 자, 어떤 사각형을 봤는데 만약에 이 사각형의 두 쌍의 대변이 이렇게 평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정의 그 자체니까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부합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사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도 A고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도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길이가 B가 되는 거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B라고 할 때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 대변끼리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충족하는 그런 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각형이므로 여기는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두 번째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뭐였죠? 사각형 ABCD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가 평행사변형이면 마주보는 대각끼리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라는 성질이었죠. 이때 우리는 여기 있는 사각형 ABCD가 만약에 평행사변형인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마주보는 각끼리 이렇게 크기가 똑같다면 평행사변형의 두 번째 성질을 충족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각형이므로 이 또한 평행사변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이고 길이도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서 말했던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럼 어째서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렇게 사각형 ABCD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선분 BC와 선분 AD가 이렇게 평행을 한 상태이면서 서로 길이까지 같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점 D로부터 점 D까지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선분 BD라는 대각선이 생기게 되죠. 이때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므로 여기 있는 각 BDC와 여기 있는 각 ADB가 서로 똑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겠죠. 네,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와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가 AD와 BC 똑같다라고 처음에 잡아놨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서로 똑같아요. 자, 그때 여기 있는 요 선분도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를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유는 여기 있는 선분 BD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공통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되게 되는 거고요. 합동인 게 밝혀지면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니까 여기 있는 이 각을 X각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각도 X각이 된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과 여기 각의 크기가 5 더하기 X로 각의 크기가 똑같아지니까 마주보는 각끼리 크기가 똑같아서 평행사변형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예제 문제 풀이까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각형을 살펴봤는데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조건이고요. 여기 사각형 ABCD에서 AB와 DC가 평행하고 AD와 BC가 평행하면 자, 대변이 모두 평행이면서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조건이고요. 사각형 ABCD에서 AB와 DC가 서로 똑같고 AD와 BC가 서로 똑같다면 대변의 길이가 동일하므로 평행사변형으로 판정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에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조건이죠. 평행사변형의 두 번째 성질이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일 때 마주보는 대각 길이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어떤 사각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대각 길이의 크기가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형이구나 라고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증명까지 해줬었죠. 자, 만약에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고 길이까지 똑같다 그러면 이건 평행사변형이구나 하고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조건도 한번 볼게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조건인데 이 또한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어떤 사각형을 봤는데 그 사각형의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고 있다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구나 하고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까지 자세하게 한번 싹 훑어봤고요. 여기 선생님이 학생들 혹시 헷갈릴까봐 판정 포인트를 싹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문제 푸는데 적용해서 한번 실전에서도 평행사변형 관련 문제 잘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제 문제 빼놓을 수 없겠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ABCD 중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임의로 사각형을 하나를 작도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 판정을 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그림을 주지 않고 조건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 그려놓은 사각형에다가 이렇게 A, B, C, D라고 이렇게 점마다 명칭을 붙이도록 하고요. 우리는 아직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인지 모르고 각 번호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그냥 풀어보면서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B와 CD가 평행하고요. AB와 CD가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AD가 6cm이고 BC가 6cm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언뜻 보기에 평행사변형인 것 같이 보여요. 어떤 평행사변형이 주어졌을 때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선생님이 보시면 등변사다리꼴의 형태가 나오는 보기를 주의하자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죠. 이 사각형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우리가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처음에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렇지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이고 여기가 D인 그런 사다리꼴이 한번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AB와 CD가 지금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평행 표시를 하고요. AD와 BC가 6cm로 같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우리 이런 사각형 아직은 본 적 없지만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사각형의 모습이에요.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등변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하고요. 등변사다리꼴의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등변사다리꼴의 성질 중에 하나가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이 서로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아니어도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충분히 사각형이 작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번 선지에 있는 조건만으로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판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각 A가 110도이고 각 B가 70도이고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하다. 그럼 뭐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때 여기를 A, B, C, D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110도이고 여기가 70도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 보면은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하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근데 지금 잘 보면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가 110도이고 여기가 70도면 둘이 합해서 180도가 나오는 게 확인 가능하죠. 그럼 아까 동측내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행한 선분 내에서 동측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어떤 두 선분이 있는데 만들어진 내부에 있는 각이 동측내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면 여기 있는 선분 AD와 선분 BC는 평행하구나 라고 판정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게 되니까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구나 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다른 선지들은 왜 평행사변형이 되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있는 거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A, B, C, D. 자, AB는 5cm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C도 5cm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CD는 7cm이고요. 그 다음에 AD가 7cm이다. 그림만 놓고 봐도 마주보고 있는 대변끼리의 길이가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5cm, 5cm, 7cm, 7cm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사각형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D 이렇게 하고, 자, 각 A가 65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각 B가 115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게 확인되니까 일단 AD와 BC까지는 평행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AB가 5cm이고 CD가 5cm이면서 양옆에 있는 대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AD와 BC는 평행한데 양옆에 있는 길이가 똑같은 거. 아까 이거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가 A, 그 다음에 B, C, D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AD와 BC는 평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A 쪽이 65도고 그 다음에 여기 각 B 쪽이 115도. 그리고 평행하지 않은 두 대변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길이가 이렇게 똑같으면 자, 이거는 어김없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자라고 했던 등변 사다리꼴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OA, OB, OC, OD 이런 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있는 O는 AC, BD의 교점이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건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또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선분 두 개 그려준 다음에 여기는 이 교점을 O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OA가 4c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B가 4cm이다. 여기가 4cm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C가 3cm, 그 다음에 OD가 3c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살펴보면 평행사변형의 성질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게 확인 가능합니다. 평행사변형은 여기 지금 OB와 OD가 서로 똑같아야 되고 OA와 OC가 서로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OA와 OB가 똑같고 OD와 OC가 똑같죠?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하나가 대각선끼리의 교점이 두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충족되는 모습이 아니므로 5번 또한 평행사변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고요.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고 각 ADE와 각 EDC가 4대1의 비를 갖고 있다. 각 AED가 70도이고 각 B가 60도일 때 각 AEB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지금 그림이 조금 흐릿하긴 한데 각 AEB는 일단 여기라는 거 먼저 알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로 표기를 해두고 시작할게요.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AD와 EDC가 4대1의 비를 띠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가 D거든요. 이렇게 D로 표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자, 그럼 A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각이 될 거니까 4A로 나타내 볼게요, 한번. 그러면 EDC의 크기를 A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4대1이니까요. 자, 해당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각끼리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4A와 A를 합친 이 각의 크기가 60도와 같아야 된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양변을 5로 나눠주면 A는 12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는 각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12라고 표기를 해주고요. 자, 여기를 48도라고 표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 한번 구해볼게요. DAE의 크기인데요. 자, 한 내각이 48도, 다른 내각이 70도니까 둘이 합하게 되면은 118도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 있는 각을 뭐 Y라고 한번 표기해 볼까요? 자, 각 Y를 더해주게 되면 180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삼각형 AED의 내각의 총합을 나타낸 식이거든요. 그럼 118도를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각 Y의 크기는 62도가 되게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각 Y의 크기를 왜 구했냐면요.
우리한테 주어진 여기 있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므로 이렇게 얻각 길이의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각 x와 각 y의 크기가 똑같으므로 각 x 또한 62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각 y를 구한 거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하여 각 B는 70도, OA는 4cm, OD는 6cm일 때 각 X와 각 Y의 값을 각각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Y는 각이 아니라 길이인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냥 Y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각 X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 X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 각입니다. 자, 먼저 각 B를 살펴보면 70도의 크기를 갖고 있고요. 각 B와 각 A는 이웃한 각이니까 각 X와 각 70을 합해가지고 180도의 크기를 갖게 돼야 되는 거죠.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70을 이야기해주면 각 A의 크기인 각 X는 110도만큼의 크기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Y 또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선분 AO의 길이와 선분 OC의 길이가 동일할 것이므로 여기가 4cm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네요. 자, 그래서 110도와 4cm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연습 문제이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와 각 B가 5대 4의 비를 띠고 있다. 각 C의 크기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자, 각 A와 각 B가 5대 4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각각 5A와 4A로 표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웃한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되니까 5A 더하기 4A가 180의 크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A는 18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A는 20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는 그런 각의 크기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각 A의 크기는 100도이고 그리고 각 B의 크기는 4A이므로 80도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하나가 대각끼리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각 A와 각 C가 서로 대각관계이므로 각 A는 각 C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각 A의 크기가 100도이니까 둘은 100도로 크기가 같구나 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답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선생님이 마무리 및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영상 멈춰놓고 그 다음에 꼼꼼히 확인하면서 복습하시고 실전에서 혼자 문제 풀이하는 데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오늘도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학생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